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강성 지지층, 즉 개딸들의 비방 경쟁이 민주당 분열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음. 이런 타이틀이 우리 기사 내용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종치고 싶으셔가지고 저요. 지금.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적응이 안 돼요, 지금.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정청래, 박찬대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도 당대표에 대한 지금 뭐 분열 아닌 분열, 뭐 당권 싸움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의 싸움에는 개딸이 지금 껴 있어요. 네. 이 개딸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이제 너무나 이제 개딸들의 세력이 왕성하다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전임 원내대표들 만찬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관저에서. 근데 그것마저 취소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개딸들이 지금 찐명을 누가 찐명인지 구분하는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공격을 많이 받는 걸 보면은 네. 개딸들은 아마 박찬대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지 않느냐. 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끝나고 나서 이후가 되면은 아마 개딸들도 분화가 되어서 이것이 노출이 되면은 서서히 개딸의 어떤 분화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딸의 픽은 박찬대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네, 우리 위원장님의 레이더에 좀 걸린 소식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는 게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또 지금 저는 같은 아니, 그 지역구라 가지고 지역구에 지금 그 예. 제대로 지역구라고 이렇게 지금 가지 마세요. 아니, 말씀하시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네. 우리한테 뭐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대표가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건 차기 대통령급으로 정청래와 박찬대가 지금 주목받는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집권 초기에 이재명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정도의 사람들, 관리형 당대표를 선호를 하지. 네.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할 경우에 까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권 초기에 네. 이 세상에 김어준 대 이재명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네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요? 예. 난무합니다. 난무합. 예.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밤의 황제와 낮의 황제의 싸움, 뭐 이렇게. 네. 이제 강성 팬덤이나 이런 걸 볼 때 정청래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을 과연 뒷받침할 수 있는 당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원칙에서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예. 저는요, 이 기사를 보고 네.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눈에 띄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이 대통령이 박 전 원내대표 등 직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돌연 전당대회 이후로 수년되기도 하였다. 자칫 당권 경쟁 구도에 대통령이 개입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네. 이 뜻이 저는 어떻게 와닿았냐면요. 그거랑 이제 우리 전 정부, 이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우리 당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연판장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22년도에 이준석 당대표를 이제 징계하고 이제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체리 따봉이라는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경원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화가 나는 원외 당협위원장 후보가 이제 사퇴 요구를 기자회견으로 이제 했죠. 누구를요? 한동훈을 저격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찌됐든 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일을 열심히 더 하는 모습으로 비춰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라는 전 뜻으로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김어준 뒤에는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네네.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런 게 조금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공공연하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이유 자체는 그냥
그 박찬대는 그냥 이재명의 사람이라는 그 명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들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뭐 원내대표까지 네. 했고. 네. 그런데 그렇게 결국 이재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명심이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픽이 네. 명심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건데 그 픽이 만약에 우리가 결과는 아직 안 주어졌으니까 네. 박찬대를 픽하면 왜 박찬대를 픽했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음. 또 정청래를 픽하면 정청래를 픽했는 이유가 있을 건데 네. 만약 정청래를 픽했다 그러면 이재명 씨는 뭘 보고 픽을 할 거고 박찬대 씨는 무엇을 보고 픽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분석 좀 해주시면. 아, 뭐 음. 분석할 것 없어요. 그냥 네. 저기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렇죠. 예, 정답. 그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더 잘 듣겠습니까? 그 알아서 잘 기는 사람이 가장 좋지. 서로가 더 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불편하잖아요. 그래 손이 더 적게 가는 사람 누구라고 그럼 생각해요? 당연히 박찬대죠. 박찬대. 아, 그렇죠. 박찬대 그렇게 네.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돌이켜 보면요, 지난 최고위원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 네. 당시에 이봉주 전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봉주 전 김- 의원이.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김민석이가 안 떠? 이 그렇죠. 말에 김민석 아, 최고위원이 맞아. 수석 진짜. 최고위원이 되고 맞아. 이봉주 전 의원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봉주 전 의원이 사실 민주당에서 첫 번째로 팬덤을 가졌던 정치인이었거든요. 이봉주 전 의원이. 네. 그랬는데 떨어질 정도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정봉주 개딸들의 아니고 정봉주. 예, 죄송합니다. 정봉주. 네네, 제가 정봉주. 예, 정봉주 어, 의원이. 기자님, 예. 우리 시청자 많이 네. 혼란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경고하겠습니다. 네, 경고. 다음 주에 아, 하면 또 경고하는 노란색 옐로우 카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정봉주 전 의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저 강성 개딸들의 어떠한 저 행태를 보고 네. 과연 후보 등록을 해서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음.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무슨 그 손이 들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손이 돼주죠. 박찬대 의원께서. 아, 그치. 예, 코도 네. 대신 파주는데요, 뭐. 예. 요거는 내 생각도 그러니까 못했다. 지금 저 이재명 야, 진짜 잘 치고 이재명을 이재명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너무 넓어요. 너무 많아요. 일극 체제라고 하지만 네. 사람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정사정해서 저 사선 국회의원이고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한 우상호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앉혀놨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이 잘 될까? 이게 지금 항상 어서 두더지가 튀어나오듯이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실상 권력 투쟁이라든지 내부 투쟁이라는 것은 하여튼 들끓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가 참 공감되는 건 말씀입니다만 기자들도 네. 쓰는 기자들이 또 제가 취재했는 것도 그렇고 만약 패배한 사람이 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청래라든지 박찬대가 둘 중에 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 지금 힘이 있는 권력 기간 1, 2년은 납작 엎드려 있을 거다. 예. 그렇지만 또 패배한 사람들이 이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개를 쳐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서영교, 김병기 이렇게 저 원내대표 네, 하는데 갑자기 김병기 뭐 문건이 어디 신문이죠? 그 뉴스타파인가? MBC인가 뭐 이런 데서 뭐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누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핵심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정진상, 김현지 뭐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 보면 좀 이상하다 지금 이런 저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일 때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핵심적인 사람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할 때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김건희 라인은 뭘 할까요? 사실은 그냥 매일 모여서 잡담하고 있을 거예요. 잡담. 중간에 뭐 한 7시나 이럴 때 모여서 야, 차 한잔 하자 해서 끝나기 전에 잡담하면서 사실은 그게 국정 결정입니다. 사실은.
예. 툭툭 던지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동안 오늘 나온 이야기들 정리하고 야, 이렇게 가자 이런 그 방향을 가늠하는 사실상의 그 실무 핵심 그룹. 이런 데서 이제 가끔 뭐 박영선 국무총리설, 뭐 양정철 뭐 비서실장설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반응들이 이제 다시 피드백되는 시스템인데 네.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건영을 비롯해서 당시에 그 청와대에 들어있던 뭐 비서관 내지 행정관 중에 수석 행정관 이런 급들이 사실은 또 오랫동안 문재인과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근데 알려져 있나요? 아니요.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알려져 있지 근데 않죠. 이재명은 지금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였구나. 네. 네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객달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객달 얘기를 좀 이어서 가고 싶은데 사실 정청래도 지금은 간별에 들어가 있는 네네. 상태. 그래서 왕수방 얘기를 듣지만 네네. 사실은 강성 중에 강성이고 네. 한때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아니 그 대딸들의 뭔가 삼촌을 자청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개딸 조직이 사실 좀 체계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는 이 조직이 박찬대냐 정청래냐, 정청래냐 박찬대냐 하면서 이렇게 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이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때요? 이렇게 비방 경쟁이 개딸들 사이에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죠. 싸우고 네. 있는데 네. 이런 것이 나중에 팬덤 이 개딸들도 분리가 가능할까요? 아, 당연히 분리되죠. 우리가 아, 뭐 당연히. 노사모나 뭐 이런 거 다 보면 알잖아요. 예, 음, 노사모, 정통 이런 모임들 음, 보면 다 결국, 결국은 음, 다 쪼개집니다. 예. 쪼개질 수밖에 없다. 네. 네. 과거 역사로 봤을 때는, 예, 예. 근데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좀 들어요. 그동안의 개딸들의 응집력이 네. 이제는 쪼개질 때가 왔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네. 결국에는 개딸이라는 사람 그 군집이 네. 그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짓들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됐든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능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그러면 개딸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개딸은 이재명이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보면 문자 폭탄하고 좌표 찍고 수박 개는 항의 집회하고 뭐 삭발식 예고하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은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이 쪼개지거나 이재명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재명도 개딸을 이용하고 개딸들은 그거에 충성을 다해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점도 충분히 공감되지만도 권력은 꼭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차기 권력으로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맞습니다. 분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이 개딸들이 분열되는 요번에 시점으로 분열되면 되게 정권을 잡고 몇 년 정도 이렇게 지나 보면 이 분열되기가 좀 뭐 차기 주자들이 부각이 돼야죠. 예를 들면 어, 노사모가 있으면 네. 노사모가 유시민 그룹하고 정동영 그룹하고 또 쪼개지잖아요. 시민사랑인가 뭐 있고 그다음에 음. 정통 모임이 따로 네. 있고 음, 이런 식으로 차기를 향한 왜냐하면 앞서서 해본 사람이 뭐 그걸 조직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그 밑에 그룹들은 또 새로운 주자를 세워서 1차적인 관계를 맺어야 5년 뒤에 한번 또 재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 새로운 주자들을 향해서 쪼개지게 돼 있다고 봐요. 새로운 권력을 중심으로. 예, 예. 그럴 때 예. 김어준이의 뉴스 공장이라든지 매불쇼라든지 예. 이런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바란스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꿔 탈 것 같습니까?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여튼 뭐 새로운 주자들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가겠죠. 새로운 주자. 예. 네네. 승리할 수 있는 주자를 선택할 예, 거다. 그렇죠. 예. 음.